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아주 그냥 경제학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두 학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다는 그 책,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경제 이론의 큰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본다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마치 거대한 숲을 탐험하는 것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서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거대한 풍경을 조망하는 걸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숲속 오솔길을 걸으면서 나무 한 그루, 예쁜 꽃 한 송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고요. 경제학도 정말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렌즈를 끼고 이 복잡한 경제라는 숲을 바라보게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숲과 나무, 그러니까 경제학의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과 주장이라는 경제학의 두 얼굴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진정한 경제학 고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숲이냐 나무냐, 즉 경제를 얼마나 넓게 보느냐, 그 보는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기둥, 바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원론 교재에 나오는 핵심 비유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이죠? 경제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숲과 나무의 비유. 우리가 경제라는 이 거대한 숲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세밀하게 관찰할 것인가.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표에 그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죠. 자, 왼쪽부터 볼까요? 미시경제학. 이건 말 그대로 돋보기를 들고 나무와 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한 명, 기업 하나,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가격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아니면 어떤 회사가 왜 갑자기 직원을 더 뽑기 시작했을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거시경제학은 망원경을 들고 저 멀리 숲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 전체의 큰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우리나라의 총생산, GDP가 어쨌다, 실업률이 올랐다 내렸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런 거대한 지표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역할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한번 답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있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그 월 구독료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연구한다면 이건 미시경제학 문제일까요? 거시경제학 문제일까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죠.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딱 하나의 개별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나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미시경제학의 영역이 맞습니다. 와, 아주 예리한데요? 그렇죠. 이처럼 두 분야는 분석하는 스케일, 그 범위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관점의 크기가 아니라 분석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경제학자가 과연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정책조언가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먼저 실증 경제학입니다. 실증이라는 말에서 딱 느껴지듯이 이건 아주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경제학자가 자기 생각이나 가치 판단은 싹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청년 고용률은 0.5%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처럼 데이터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는 명제들을 다루는 거죠. 한마디로 what is, 즉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규범경제학은 뭘까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경제학자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주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요. 소득 불평등은 나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려야만 한다.
처럼 쉬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맞다 틀리다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what ought to be, 즉 세상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의 두 얼굴이에요. 실증 경제학의 세계에서 경제학자는 마치 하얀 가운을 입은 냉철한 과학자처럼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규범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책 조언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번의 깜짝 퀴즈. 우리 학생들 집중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정부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 자, 이 문장은 실증 경제학적인 진술일까요? 아니면 규범 경제학적인 주장일까요? 딩동댕, 완벽한 정답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문장 끝에 쉬어야 한다 라는 말이 딱 붙었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롭고 바람직한 길이다 라는 강력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니까 명백히 규범 경제학적인 주장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만약에 이 말을 부유층에게 세율을 5% 올리면 1년 동안 세금이 10조 원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처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그건 실증 경제학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학을 보는 스케일에 따라 미시와 거시로, 그리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실증과 규범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교수님, 그럼 진짜 훌륭한 경제학자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대가는 이 모든 관점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아주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엘프레드 마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경제학의 대가는 어느 정도는 수학자여야 하고 역사학자여야 하며 정치가이자 철학자여야 한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제 현상을 숫자와 데이터로 수학자처럼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학자의 눈,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정치가와 철학자의 마음까지 모두 가져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 모든 게 다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주장,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규범적인 제안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즉 탄탄한 실증적인 근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세금을 올리는 게 정의입니다 라고 외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실증, 세금을 이렇게 바꾸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규범! 라고 말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경제학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 이유도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 규범이 다르거나 아니면 현실을 분석하는 데이터나 모델, 실증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경제학의 기본 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이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의 크기, 스케일에 따라서 뭘로 나뉜다고 했죠? 네, 개별 나무를 보는 미시경제학, 그리고 숲 전체를 보는 거시경제학. 좋아요. 두 번째,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는 실증경제학, 그리고 가치 판단이 담긴 주장을 펼치는 규범경제학. 바로 이 4가지 렌즈, 이 4개의 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경제 현상을 보더라도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입체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경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오늘 배운 이 렌즈들을 한번 꺼내서 직접 적용해보세요. 이 기사는 숲에 대한 이야기네? 거시경제구나. 이 전문가의 말은 해야 한다고 끝나네? 이건 규범적인 주장이구나. 이렇게 딱 2가지 질문만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숲인가 나무인가? 그리고 이건 사실인가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